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부동산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대출 상품 비교입니다. 전세, 그러니까 월세가 아니고 이제 전세로 들어갈 때 통상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서 들어가잖아요. 이 전세 대출은 은행에서 해주죠.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뭐 여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이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때 이 보증회사로부터 뭐 주택금융공사라든가 뭐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이런 데로부터 보증서를 끊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에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증서를 안 끊어주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갑니다. 예. 그러면은 대출 대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배우자. 그러니까 세대주나 배우자. 얘는 만 19세 이상 임차인. 여기는 임차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기는 이제 세대주인데 여기는 임차인이잖아요. 예, 요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두 분 다 연로하시고 이제 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은 세대주는 아니지만 여기 이제 아들이 계약서를 쓰면 임차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은 모든 주택 되고요. 공부상의 용도 주택. 여기서 이제 공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어야 되고요. 그게 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그러면 안 되고요. 또 위반 건축물로 잡혀 있다. 그러면 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것은 이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예, 요 단독 다가구가 중요합니다.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서울보증보험에서 해주는 것은 단독 다가구는 불가합니다. 여기 단독 다가구는 안 되고요. 단독 다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해 주는 것은 됩니다. 대출 한도는 여기는 2억 2,200까지, 여기는 4억까지, 여기는 5억까지 해줍니다. 그 대신 이제 금리가 조금 비싸죠. 5억까지 해주는 대신. 그 다음에 금리는 2.58, 여기는 2.6%. 예, 변동금리고요. 요거는 이제 금리는 이제 조금씩 변할 수가 있죠. 연자가 빠졌네요. 연 2.93%. 최저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부터 이제 개인의 이제 신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이제 조정이 가능한 거죠. 채권 보존으로 여기는 이제 질권 설정은 생략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채권 양도가 필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은 질권 설정도 여기에 필수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질권 설정은 대출금의 120%를 잡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만약에 이제 전세 보증금이 3억인데 그 중에 1억을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질권 설정할 때 1억 2천을 잡는 거죠. 그럼 질권 설정을 1억 2천을 잡았다. 그러면은 1억 2천에 대해서 1억 2천에 대해서 나중에 이사 나갈 때 1억 2천은 임대인이, 집주인이 은행에 바로 입금을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질권 설정이 나왔잖아요. 질권 설정. 그럼 질권 설정은 뭐냐면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건 물건이니까 이때는 근저당이라고 하죠. 근저당을 잡고요. 이거는 이제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은 돈은 채권. 그러니까 채권에 잡는 거는 이제 질권이라고 합니다. 질권. 예. 물건에 잡는 거는 근저당, 채권에 잡는 거는 질권. 이런 거죠. 질권 설정. 그러면 이제 근저당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최고액으로 들어가죠. 채권 최고액 120%, 원금하고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이자를 못 낼 걸 대비해서 120%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을 빌려주면은 채권 최고액은 120%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채권이니까요. 돈이니까 질권을 설정을 합니다. 질권 설정. 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채권 양도 양수도 필요하고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예, 대출금의 120%를 상환한다는 거고요.
그럼 채권 양도는 무엇이냐 하면요. 채권 양도. 채권을 양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임차인이 전세로 3억의 거주를 3억으로 이제 얻는다 그러면요. 이 3억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뭐 전세 대출을 뭐 2억을 받았다. 예, 2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이 전세 보증금 3억에 대해서 집주인이 은행에 바로 다 입금을 해야 됩니다. 3억. 예, 임차인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임차인을 주는 게 아니고 3억을 다 은행으로 입금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를 하는 겁니다. 채권 양도. 그러니까 채권 양도. 그러니까 채권 양도를 임차인한테서 은행으로 간 거죠. 채권을. 그러니까 임차인이 채권을 은행으로 넘긴 거죠. 그러니까는 이 은행으로 넘겼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3억을 집주인은 이 은행으로 입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채권 양도에서 이 채권 양도 계약서에 보면은 이제 필요시 이 전세 보증금 3억에 대해서 5에서 10%는 미리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채권 양도 계약서에 보면은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는 무시하는 게 낫습니다. 예, 무시하는 게 낫고요. 만약에 이제 이사를 나간다고 그래서 임차인한테 5에서 10% 준다 그러면은 주기 전에 반드시 은행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전화를 해서 5에서 10%를 줘도 되냐? 라고 물어보고 줘도 된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한테 주면 되는데요. 그런 문구가 돼 있어도 통상적으로 은행에 물어보면은 주면 안 된다라고 하죠. 주면 안 되고 무조건 3억을 입금을 해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채권 양도는 무조건 전세 보증금을 무조건 은행으로 입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질권은 120%. 예, 1억을 대출받았다 그러면은 1억 2천, 2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2억 4천이죠. 그러니까 요거 설정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세 대출 받은 것에 이자를 못 냈을 것을 대비를 해서 그래서 120%를 잡는 겁니다. 예, 은행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상환 방법인데요. 이제 만기 일시 상환해도 되고요. 원금 분할 상환해도 되고, 여기는 이제 무조건 만기 일시 상환이고요. 서울보증보험은 만기 일시 상환 또는 원금 분할 상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원금 분할 상환을 하면은 매달 내는 이자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이렇게 고객 부담 비용.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질권 설정도 할 수 있으니까 질권 설정 통지 비용 3만 원이 들고요. 한 달이면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HUG 허그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듭니다. 그 보증보험은 1년에 연 0.128%, 기타 주택은 0.154% 이렇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예, 요건 뭐냐면요.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빼주거나 안 빼줄 경우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미리 전세보증금을 임차인한테 주고 그 금액을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나중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 필수죠. 여기는 예, 요게 필수입니다. 요거 예, 요게 필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보증보험은 질권 설정 통지 비용 뭐 3만원 정도 들고요. 준비 서류는 뭐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는 임대차 계약서. 요것도 중요하죠. 요거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물건지가 있는 주민센터입니다. 예, 요 확정일자는 물건지가 있는 주민센터입니다. 그럼 물건지가 여기가 이제 응암일동이잖아요. 응암일동이면 은평구 응암일동인데요. 응암일동에 물건지가 있다. 그러면 응암일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예,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응암 이동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물건지가 응암 일동에 있으니까 응암 일동 주민센터로 가세요.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의 5% 이상 납부 영수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의 이제 5% 이상. 그러니까 통상 계약금은 10%로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5% 이상은 해야 됩니다. 5% 이상 납부한 영수증이 있어야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고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정 시가. 이제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은행에서 이제 감정을 하거든요. 예, 탁상 감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이제 감정 평가서를 통해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탁상 감정을 많이 하죠. 탁상 감정은 그냥 본인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요 물건은 얼마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감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것은 주택 공시가격의 100%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시가격이 3억이다. 예, 그러면은 이 전세 보증금이 전세가 3억이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전세가 4억이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0%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것은 주택 공시가격의 150% 이내에 전세 보증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은 주택 공시가격의 130% 이내에 전세 보증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것은 이제 오버하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요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예, 이렇게 되죠. 주택 공시가격을 알 수 있는 것은 뭐 공동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다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그러면 나오고요.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렇게 치면은 그 사이트 들어가서 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예, 오늘은 각 은행별 전세자금 대출 해줄 때요. 보증해 주는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예, 여기서 이제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세 대출 상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